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 애플이라는 기업은 정말 정상에 있어요. 저도 애플 제품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컴퓨터도 맥북이고요. 영상을 찍는 카메라도 아이폰이에요. 여러 가지 애플 제품을 쓰고 있어요. 사실 애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요.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애플의 성공은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플은요, 시가총액이 2023년 기준으로 약 2조 2,600억 달러 정도 돼요. 하나로는요, 약 3,240조 정도거든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기는 한데요. 프랑스 2022년도 1년 GDP랑 맞먹는 규모고요. 우리나라 1년 GDP에,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에요. 약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자.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공한 기업만 보는 것보다는 실패한 기업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은 좀 성공한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세상이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실패한 기업들도 꽤 찾아보거든요. 근데 성공한 기업이랑 실패한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애플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플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망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개의 기업들이 성공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애플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애플도 처음부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처음부터 성공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2인자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꾸준히 노력하다가 지금의 1인자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인자였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을 이야기할 때, 혹은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았지만 사실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도 그럴만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2등 기업이었어요. 오히려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애플에 대한 평가는 기술력에서는 정말 뛰어난 기업이지만 전문가들만 쓰는 그런 컴퓨터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실제로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후반까지요,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은 호환성이었어요.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요, 은행 같은 데 접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애플 컴퓨터를 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윈도우를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윈도우즈에 맞춰져서 나왔었어요. 근데 애플 컴퓨터는 윈도우즈를 쓰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애플 컴퓨터에 맞추어서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애플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애플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윈도우즈 컴퓨터도 같이 써야 돼서 두 개를 동시에 썼었죠. 게임을 한다고 해도요, 먼저 윈도우즈용으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애플용이 나오던가, 아니면 애플용 컴퓨터는 게임이 아예 개발이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사실 애플 컴퓨터가 뛰어났지만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힘들었죠. 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만 성능에서는 애플 컴퓨터가 압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애플 컴퓨터를 많이 썼어요. 저희 누나가 당시에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플 컴퓨터를 중고로 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쓴다 이러면서 애플을 쓰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 제가 뭐 게임 같은 거나 했지 뭐 디자인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를 쳐다볼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 IBM 이야기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될 당시에요. 애플이 F2를 개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애플이 먼저 먹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IBM이 컴퓨터의 기술을 오픈하면서요. 여러 기업들을 참여시켰고요. 그렇게 참여시키면서 프로그램들이 IBM 쪽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IBM PC가 표준이 되었던, 시장을 다 먹었던 상황이 되었죠. 근데 IBM은 너무 많은 기술을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의 핵심 기술이 없었고, 다른 기업에서 컴퓨터를 더 싸게 내놓으면서요, IBM은 결국 돈을 벌지 못했고, 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돈을 벌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IBM이 판을 펼쳤지만 실제로 성장한 기업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 두 기업이었고요. 이 두 기업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이 성능에서 뛰어나다고 해도요, 기업들이 애플 PC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조금 주저했던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년 2등 업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기들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잘 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애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고다이 스타일이죠. 나 혼자 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항상 언론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빌 게이츠에 주목을 했어요. 1등이었기 때문이죠.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요, 지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근히 되게 많이 단점이 부각됐어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애플은 이거를 못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2등 업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업 중에서요, 1등으로 올라선 경우는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항상 뭐 유재석이랑 박명수 나왔을 때 박명수가 2인자라 그러면서 막 점어점어 그랬잖아요. 근데 박명수가 유재석을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애플이요, 이걸 해내요. 1등 기업이 되죠. 그리고 1등으로 올라선 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이게 굉장히 컸어요. 스마트폰의 시작을 뭐로 봐야 되는지는 이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후반부터 핸드폰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요, 많이 팔렸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요, 핸드폰은 간단한 게임이나 여러 가지, 뭐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애플이 조금 달랐던 게요, 터치 스크린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단한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을 핸드폰에 갖다 붙여놓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 다 제끼고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시장에서 다 장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부터가 스마트폰의 시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중간중간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도 있었고 그것들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아이폰이다 이러면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성공한 걸 생각하면 아이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시작은 아이폰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기술이든 아예 없던 게 새로 나온다기보단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발전시켜서 정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이폰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설명하는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그러시면 제가 왜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if you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into the world. In 1984, we introduced the Macintosh. It didn't just change Apple, it changed the whole computer industry. In 2001, we introduced the first iPod.
And it didn't just change the way we all listen to music. It changed the entire music industry. Well,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잡스는요, 3개의 기능을 한 기계에다 넣었다. 그게 아이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요. 아이폰은 정말 미친 듯이 팔려나갔고요. 삼성이 아이폰의 대항마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기존에 있던 유명 회사들은요, 거의 망했고요. 시장은 완전히 재편이 됐죠. 모토로라, 노키아, LG 이런 것들 다 망했어요. 근데요, 실제로 애플은 본인들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애플 기기끼리의 호환성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앱등이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긴 했는데요. 이거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애플과 다른 기업 간의 그런 호환은 서로 좋지는 않아요.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는 능력은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폰이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애플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기업에서도 안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또 애플은요, 가격 경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분명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했을 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플은요, 가격 경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남들보다 더 앞선 기술을 제 돈 받고 팔겠다. 이런 이미지가 애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러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집스러움과 장인정신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애플을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기술력에서 다른 기업을 압도해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애플은 그걸 해냈죠.